네. 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앞서서 화합과 소통의 메시지를 들고 귀국했습니다. 이를 신호탄으로 해서 대권 전국에도 본격 시동이 걸렸습니다. 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과 함께 전국 향방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소종섭 국장께서 앞서서 반기문 총장의 귀국 메시지 생각보다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당초에는 A4 용지 2장 분량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뭐 상당히 길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이른바 이제 반 전 총장으로서는 이 기본적인 이 프레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했고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질 이 대권 가도에서 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의 어떤 대결까지 염두에 두고 이번 대선의 판도 자체를 정권 교체보다는 다른 프레임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얘기를 한 것이고 그 얘기는 곧 이른바 제3지대의 리더로서 자신이 자리매김하겠다 뭐 이런 의도로 오늘 이야기한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떤 그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라고 하면은 뭐 개헌을 고리로 한 세력을 만들겠다 이런 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결부가 돼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이제 현재의 시국을 봤을 때 이것이 이 박근혜 정부의 여러 가지 국정농단 의혹 이런 등으로 해서 정권을 바꿔야 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판 속에서 그대로 본인이 뛰어들어서 대권 선언을 하고 출마를 했을 경우는 그 프레임 속에서는 도저히 당해낼 수 없다라고 보고 그것이 이제 개헌이든 뭐 여러 가지를 어쨌건 이 판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렇다면은 정권 교체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의 이 사태가 이르게 된 것은 우리의 정치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나는 현재의 정치권의 인사가 아닌 제3의 인물, 새로운 희망을 가진 인물로서 본인을 이미지 메이킹 해가면서 그러한 정치 교체를 나서는 리더가 되겠다. 이러한 어떤 지금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송 국장 얘기한 대로 그 정권 교체가 아닌 정치 교체를 주장한 배경은 역시 두 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죠. 정권 교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정권 교체냐라는 수사를 붙인 정권 교체도 가능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정권 교체라고 얘기했을 때 야당이 집권하는 걸 두고 정권 교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야당이 주도하는 프레임을 두고 정권 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기문 총장은 다른 차원의 접근을, 다른 차원의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광장 민심을 얘기했었죠. 광장 민심은 특별하게 뭐 야당이 한 인사가 집권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정치의 변화를 원한다. 이 두 가지 뜻을 담는 차원에서 정권 교체 차원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정치 교체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것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반기문 총장에 관한 여러 가지 의구심 중에 하나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10년 역할을 하고 들어왔었는데 과연 국내 정치에 대한 어떤 식견과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좀 궁금증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던지는 메시지에서는 그동안의 유엔 총장으로서의 경험의 사안들을 상당히 국내 정치 사안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컨대 그동안에 가난한 자들의 문제를 다뤘다든가 가난한 나라의 개발 문제를 다뤘다든가 또 인권의 문제를 다뤘다든가 얘기를 하고 있고 나라에 따라서 어떤 나라가 성공했고 어떤 나라가 실패했는가는 결국은 지도자의 몫에 달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역시 국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를 패권과 기득권이라는 용어로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장점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토론을 해보면 알지만은 앞사람이 얘기를 다 해놓고 나면은 그 나중에 토론하는 사람을 앞사람 걸 모두 모아서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그동안에 국내 정치에서 나왔던 부분을 종합해서 이제 반기문 총장이 오늘 비판적으로 본인의 입장에서 오늘 주도를 했는데 이제 반기문 총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반기문 총장도 방어를 해야 되고 또 오늘은 갈등적인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응답을 안 했어요. 그런데 뭐 사드 문제라든가 외교관계 문제라든가 북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 것인데 이런 갈등적인 사안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나 만족시킬 만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지 향후 오히려 이제 방어 과제들은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일본군 위안부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에 관련해서 처음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었고 반정 총장이요. 거기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했을 때 궁극적인 완벽한 합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 부분 국민이 원하는 답을 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반 전 총장으로서는 하나의 약한 고리로 그동안에 지목이 됐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전폭적인 어떤 잘했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반 총장의 메시지는 결국은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인정하지 않는 결국은
이러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권 차원의 어떤 협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는 합의라는 것은 효력이 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당사자들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쪽으로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이 논점을 조금 비껴갔다고 그럴까요? 아마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그 답변을 기자들이 요구를 하게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반 전 총장이 좀 더 확실한 어떤 대답을 해야 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오늘 기자들 일문일답에서 유엔 사무총장 유엔 조항이 정치 행보를 막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언급을 했어요. 유엔 그 조항이 이제 46년 결의안을 얘기하는 거죠. 권고상으로 이제 바로 이렇게 공직에 출마하지 않도록 이제 한 부분이 있는데 그와 관련한 언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유엔 사무총장은 그 나라에서 이제 공직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나라에서 권유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오늘 반기문 총장 전 총장의 답변은 그것은 강제 조항이 아니고 특히 선출직에는 좀 적용될 소지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죠. 뭐 본인은 상관없이 행보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 관련 이야기는 유엔에서 이제 답을 줄 거다라는 것이니까 결국 관련 없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이 관련된 얘기는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면 더 분명하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인데 아직까지는 그걸 하지 않았다. 길지 않은 시간에 결정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대선 한 번 또 출정을 공식화시킬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권력 의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는 것이 권력 의지라면 본인은 그런 권력 의지는 없다. 다음은 갈갈이 찢겨진 나라를 껴안고 보듬는 그런 것을 역할하는 것이 권력 의지라면 본인은 몸을 불사를 소지가 있다. 의지가 있다. 그런 것이었는데 그걸로 본다면 꼭 대통령이 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여지를 남긴다고 혹시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공식적으로 출정식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공식 출마를 한다면은 유엔의 결의안 관련 부분을 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겠다. 이렇게 약간 유보하는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별도의 어떤 그 대선 출마를 한번 밝히겠다 이제 이런 그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게 봐야죠 지금. 오늘 본다면 오늘까지는 한 몇 % 정도 대선 출마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뭐 이미 100% 결심은 했다라고 보고요. 오늘 워딩도 보면은 내일부터 다양한 사람들, 국민들을 만나서 목소리를 듣겠다. 하지만 결정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설이 1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설 전에 설 민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그 전에 무언가 확실한 본인의 대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정치 이제 입문 뭐 거의 출마 선언 똑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요. 오늘 메시지 전달하는 스타일이라든가 말하는 스타일을 봤을 때는 기존에 우리나라 국내에서 꽤 알려진 선두권에 달리고 있는 정치인들 못지않게 말하는 투라든가 전달 방식이 상당히 정치인의 스타일이에요. 상당히 많이 그동안 유엔 총장으로서 연설을 많이 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상당히 정치인 스타일로서 좀 익숙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반기문 전 총장이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했고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 대한 진단도 좀 했고요. 여러 가지 언급이 있었는데 반기문 전 총장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떤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오늘 나온 그 여러 가지 그 메시지를 종합해서 본다면은 통합과 화합입니까 역시? 역시 가장 중요한 게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묶는데 한 몸을 불사를 각오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통합의 지도자로서 이제 본인을 자꾸 그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탄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나라가 어떤 국가의 리더십이 불안정하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사람들 심리 속에 국민들 심리 속에 좀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검증된 지도자이고 이 기존의 정치권과 다른 이른바 정치 교체를 말하면서 기존의 갈등으로 점철된 정치권이 아닌 정치 교체를 말하는 제3지대의 새로운 인물이기 때문에 국가를 통합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하나의 리더가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오늘 강하게 보인 것이죠. 사실 지난 2012년의 대통령 선거 때도 통합이 가장 큰 메시지였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로서 대통합을 던져가지고 상당히 호소력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후의 행보는 뭐 집권당도 통합하지 못하고 집권당 내부에서 친박 중심의 정치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현재도 통합은 중요한 과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정치의 기본 역할이 통합입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통합할 것인가 또 어떤 수단을 가지고 통합할 것인가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통합은 맞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통합할 것인가 좀 구체화돼 봐야 알겠고요. 또 하나 이제 통합의 과제에 있어서는 오늘 또 하나의 메시지를 던진 게 역시 약자들의 문제 또 목소리를 내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를 보살피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차원에서는요. 어느 정치이든 간에 통합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 약자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사회적인 갈등 요소가 됐을 경우에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됐을 경우에 예. 어느 것을 선택할지 예컨대 뭐 법인세 인상이 나왔을 때 인상을 하는 쪽으로 갈지 말지 사드 문제 배치가 나왔을 때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한 것을 그대로 갈지 아니면은 유보를 할지 이런 갈등적인 요인이 나왔을 때 반기문 총장의 경험이라든가 입장 노선이 좀 밝혀질 겁니다. 예. 하나 아쉬운 것은요. 갈등적인 요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 주로 이제 반기문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경험했던 바 아니겠습니까? 외교 문제 관련된 것인데 예.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외교 문제 갈등 관계 아니겠습니까?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실은 미국도 관련이 돼 있고 지금 위안부 합의 관련 문제, 일본 문제 터져 있고 북한과의 문제도 좀 안 좋은 상태인데 그동안 유엔 사무총장 10년 했을 경우에는 반기문 총장이 오면은 이런 문제는 좀 잘 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경험적인 사실은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예. 그런데 과연 이제 구체적으로 정치적인 행보를 할 때 예.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다른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것도 하나의 주목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정치 교체나 국민 통합의 행보 부분에서 반기문 총장이 내세우고 있는 이 부분이 자칫하면 오히려 반 전 총장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반 전 총장이 독자적인 본인의 신당을 창당을 해서 예. 정말 본인이 꿈꾸는 그러한 정치를 교체할 수 있는 인물들, 새로운 인물들로 어떤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그걸로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가면 그 논리적인 연결이 되는데 지금 상황 본다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예.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다고 봤을 때 예. 그렇다면은 기존의 정당과 어디인가는 연합을 해야 되고 예. 또 지금 뭐 반사모를 포함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지만 그러한 부분이 과연 국민들이 보기에 저 세력이 정치 교체에 적합한 세력인가? 예. 그러니까 반 전 총장의 어떤 메시지나 워딩과는 관계없이 그것이 일치가 될 때만이 그것이 힘이 실리게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반 전 총장이 내세우는 메시지 자체가 오히려 더 어떤 구태, 과거의 프레임으로 들어가고 있다. 국민 통합이라는 행보를 내세우지만 그것이 예를 들면 정권 교체를 막기 위한 어떤 연대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국민 통합을 내세우게 된다든지 예.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정확하게 드러난다면 뚜렷한 어떤 명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이 그랬을 때는 그렇게 힘이 실리기가 어려운 것이 그래서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맥락에서 이제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이제 반기문 전 총장하고 뭐 안철수 전 대표라든지 손학규 전 대표, 뭐 김종인 뭐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렇게 뭐 하나의 빅텐트를 만드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이제 정치 세력들이 그러한 연대나 연합을 하게 될 때는 분명한 어떤 자신들의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고 왜 우리가 협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노동조합과 회사가 협상을 한다면 예를 들면 예. 정확하면 협상을 하기가 쉬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정권 교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뭉쳐야 된다. 예를 예. 들면 이런 논리, 아니면 어떤 특정인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는 뭉쳐야 된다. 현 단계의 수준은 여기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 그 각각의 세력이 아까 말씀하신 정말 개헌이라든지 개헌도 물론 그런 수단의 하나로만 전락됐을 때는 힘을 얻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각각 우리가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은 그럼 이쪽 당이 맞고 이 부분은 우리가 맞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우리는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는 그것이 확실하게 국민들 앞에 비전으로 제시가 된다면 예. 그러한 힘이 실리겠지만 지금 봐서는 뭔가 우리가 세력이 부족하니까 좀 모아서 한번 해보자 이러한 정도 가지고는 저는 그게 좀 현실화되기도 어렵고 나중에 또 된다고 해도 힘이 실리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얘기하신 대로 여러 세력이 빅텐트 형태로서 결합해가지고 한 후보를 만들기는 실제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말로는 뭐 여러 세력이 뭉쳐서 한 후보를 뽑는 빅텐트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방식을 한다고 했을 경우는 적어도 2개 정도는 합해져야 연합 세력으로서 아마 후보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점으로 보자면 현재 이미 태동하고 있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정당 중에서는 적어도 2개 정당은 갈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겠죠. 새누리당은 갈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있으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를 계속 승계하는 세력이 돼버렸기 때문에 갈 가능성이 없는 거고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경쟁 세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지 않는 거고 그나마 나머지 정당 중에서는 갈 개연성 있는 것이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인데요. 이 두 정당 다 들어가는 방식이 좀 다양합니다. 지금 두 정당 다 반기문 총장을 당신의 후보로 영입하겠소 하면서 가는 방식은 없을 겁니다. 예. 어느 쪽 정당이든 간에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들어가서 경선 방식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스펙트럼이 있어서 반기문 총장은 스스로 상당히 여러 가지를 모색해야 될 겁니다. 막연하게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하고 경쟁하는 유력 세력이기 때문에 다른 쪽이 그냥 모셔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러 세력이 있는 가운데 본인 스스로 역량을 발휘하면서 여러 가지 판을 바꾸는 가운데 새로운 하나의 본인 중심의 중심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예. 적어도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는 새누리당은 독자적인 대권 후보 구심점을 만들지 못하고 반기문 총장,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력, 그리고 지금 지지도는 약하지만 그래도 하나의 축을 구축하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 세력, 이 세 개 축이 당분간에 작동하는 가운데 예. 밖에 나가 있는 개별적으로 무소속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또 이 3자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이후에 반기문 총장의 행보하고도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부분은 설 전까지 이제 물밑에서 엄청나게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반기문 총장이 귀국을 하고 나서 첫 행보가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뭐 사실 처음에는 뭐 귀가를 할 때 자동차를 이용할 것이냐, 공항철도를 이용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의전 문제도 많았었고요. 그런데 반기문 전 총장이 선택을 한 거는 서민 행보가 아닐까 싶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번에 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죠. 그것도 예. 처음에 이렇게 타겠다 했다가 다시 자가용으로 가는 걸로 했다가 다시 또 타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단 말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한편으로 본다면 아직 그러한 부분의 메시지가 이제 아직 정리가 안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예. 한편으로 본다면 그 무언가 반 전 총장으로서 그리고 국민들과 좀 접점을 자꾸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노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행보도 본다면 내일 이제 현충원 방문하고, 그리고 나서 고향의 음성에 들렸다가 팽목항 들리고, 그리고 봉화로 가서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이런 행보를 한다는 거, 뭔가 좀 국민 통합적인 행보를 좀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예.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은 판단을 조금 두고 보는 것이, 지난번에 이제 지난해 귀국했을 때는 경북 안동 그리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만났단 말입니다. 예. 그때의 행보와 지금의 행보의 일관성이 이제 굉장히 괴리가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반 전 총장이 앞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길이 정확하게 어떤 길이냐, 그리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또 보면 측근들 사이에 나오는 것이 우리는 보수는 아니고 중도에 가깝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 저는 반 전 총장이 대선 출마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데, 그 외에 어떤 생각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어떤 정치 세력과 같이 하려고 하는지 너무 이 안개 속이 많기 때문에, 저는 반 전 총장이 설 전에는 정당도 저는 정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봅니다. 정당을 정하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예를 들어 나는 바른정당과 예. 바른정당 입당해서 이번 대선을 준비하겠다라든지, 나는 그럼 국민의당과 입당해서 하겠다든지, 예. 어떤 그런 식의 분명한 태도를 국민들한테 보이는 것이 낫지, 이 제3지대에 머물면서 이른바 좀 구름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반 전 총장을 위해서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현실적인 아이디어이긴 할 것 같은데, 반기문 전 총장이 어느 특정 정당에 이렇게 올라탈까요? 뭐 저는 어떻게 그럴 보십니까?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그게 이쪽으로 가느냐 저쪽으로 가느냐, 한 정당으로 가면은 특정 정당으로 이미지화되는 경향이 있겠죠. 예. 물론 항상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가기 전에는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진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시점에는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택을 한 범위가 좁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대신 노선 정책 관련해서는요, 저는 이번 대선에서는 사회경제 정책을 가지고 그렇게 큰 쟁점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세력이 지금 사회적인 격차라든가 불평등 문제, 청년의 문제 모두 공이 안고 있고요. 예. 그 문제를 푸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예. 이른바 전반적으로 사회경제 정책은 약간 진보적인 방향으로 모두가 수렴을 할 겁니다. 대신 나머지 남아있는 대북 문제라든가 외교정책 분야에 대해서 과연 반기문 총장이 다른 국내 기존에 있던 정치인들에 비해서 뭔가 장점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앞서서 지적했지만 그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통합이 기본적인 명제일 수밖에 없고 동의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반기문 총장 이후에 내일부터 당장 진행되는 행보에 과연 어떤 식의 행보를 보일 것인가, 또 반응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 중요한데, 네. 통합 관련해서는요, 반기문 총장 주변에 어떤 사람이 포진할 것인가도 국민 이미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말은 통합을 표방하는데 반기문 총장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은 특정 정파 중심으로, 적어도 또 더구나 만약 그게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지지를 받기 쉽지 않은 사람들 중심으로 모인다면은 본인의 표방하는 것하고 구축해가는 세력하고는 조금 뭔가 괴리가 있게 된다면 그것도 좀 국민들에게 좋은 성과 얻지 못하겠죠. 그 점에서는 반기문 총장이 표방하고 있는 국민 대통합은 일단 진영 구축해가는 과정,
만약에 집권할 경우를 가정한다면 어떤 식으로 인사를 할 것인가 등의 과정이 가장 구체적인 일차적인 쟁점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뭐 여러 가지 준비를 이제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검증을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반기문 총장은 뉴욕에서 출발할 때는 이제 그 동생과 조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오늘 도착해서는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이제 뇌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두 가지 건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뭐 이렇게 자세하게 명쾌하게 이렇게 뭐 하지는 않고 그냥 단호한 어떤 의지만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 23만 불 관련해서 완전히 거짓말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했었죠. 보기에 따라서 약간 신경질적이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예. 한편으로는 반기문 전 총장 입장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것을 계속 뭔가 끌어내리기를 반복적으로 지금 주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강하게 얘기했었나 본데 저는 약간 느끼기에 조금 넉넉한 말투를 해도 되는데 조금 신경질적인 반응이 거기서 나오라는 느낌 받았고요. 예. 아까 소 국장이 지적했던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동안에 생각했을 법한데 뭐 기름정을 하고 했는데 말끔하게 정리는 못한 것 같아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는 일반적으로 국가 간 합의에 대해서 뭐 잘했다는 칭송하는 정도인데 예. 그 내용에 관해서는 지금 위안부 당사자들이 완전히 동의해 줄 때까지 완전히 합의가 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물론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출신이긴 하지만은 유엔 사무총장 입장이 다르다 이런 얘기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직접 반인의 모국인 나라에 더구나 중요한 위안부 문제가 걸려 있다면 어떤 식의 내용을 담고 어떤 식의 합의를 했었는가도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예. 일반적인 국가 간의 합의였다고 해서 칭찬했다라는 말은 조금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준비를 덜 했나 아니면 정리를 잘못했나 모르겠어요. 예. 오늘은 뭐 어렴풋하게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도 뭐 계속 이제 뭐 답변을 해야 될 내용이니까 한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아마 23만 달러 수수 이런 것은 뭐 여러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